자, 이번에는 이제 카피 명령어를 한번 살펴보죠. 카피 명령어는 그야말로 이제 파일을 카피하기 위한 겁니다. 카피하는데 카피 명령어 형태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제 카피, cp 이제 에다가 또 마이너스로 시작하는 옵션을 주고 옵션은 줘도 되고 안 줘도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파일, 데스티네이션 파일 이러면 소스 파일에서 데스티네이션으로 카피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파일 대신에 이제 디렉터리를 줄 수도 있습니다. 디렉터리를 주면 이제 디렉터리가 통째로 이제 카피가 되는 그런 건데, 일단 여기 있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죠.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제 하나하나를 직접 이제 타이핑해서 하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미 제가 이제 실습을 다 해보고 여기 캡처해 놓은 거라서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아마 따라서 하면 될 거예요. 제가 또 이제 제 홈 디렉토리 밑에 이제 OS라는데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미리 그 체인지 디렉토리 해갖고 이제 가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루트 밑에 빈 밑에 데이트라는 이제 빈이니까 이제 일종의 명령어죠. 데이트라는 명령을 치보면은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그 명령어인데 그걸 이제 일로 점이라는 게 현재 디렉토리죠. 현재 디렉토리로 카피를 해왔어요. 그래서 ls 해보면은 여기에 데이트라는 게 보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또 이제 다른 거 카피하려고 make dir 해갖고 템프라는 거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아마 템프라는 게 만들어졌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피 해갖고 -r 옵션을 주면은 그 서버 디렉터리 밑에 있는 것도 통째로 다 카피돼요. 그러면 이제 점점 하면은 그 현재 디렉토리가 여기 OS니까 요 점점은 이제 페어런트 디렉토리죠. 위로 올라가서 지난번에 우리가 VMware Tools라는 그거 설치할 때 보면은 홈 디렉토리 밑에 요런 디렉토리가 생겼어요. 그냥 요 밑에 있는 모든 거를 템프라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템프라는 디렉토리로 그냥 한번 카피를 해봤어요. 뭐 그냥 단순히 이제 요 테스트를 위해서. 그래서 그리고 change 디렉토리 템프 해서 들어가서 ls 해보니까 여기에 있던 모든 파일하고 서버 디렉토리가 이제 여기로 카피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카피 명령어는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ove라는 명령어도 있습니다. 이제 move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이 돼요. 그 중에 특히 이제 학생들이 좀 헷갈리기 쉬운 게 요 rename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move 해갖고 현재 디렉토리에서 그죠? move 해갖고 이렇게 같은 디렉토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요 소스 파일 요 이름으로 이제 move가 됐으니까 요 때는 rename으로 그러니까 리네임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은 요 move를 이제 어떤 소스의 파일이나 디렉토리를 다른 쪽 데스티네이션 디렉토리 다른 디렉토리로 이렇게 하면은 여기 있는 게 진짜 요 디렉토리로 이제 옮겨지는 거죠. 이게 이제 실제로 move로 동작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또 명령어 요 옵션에 줄 수 있는 거는 이제 F 뭐 이런 명령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또 테스트용으로 한번 해본 게 ls 해보니까 지금 그 OS 제 홈 디렉토리 밑에 OS에 요런 이제 파일 하나랑 서버 디렉토리가 있었는데 요 데이트라는 거를 이제 무브 해갖고 DAT로 이렇게 해보면은 요 데이트라는 이름이 DAT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DAT로 이제 리네임이 된 거고 요 DAT라는 요거를 이제 요 지금 템퍼 여기에 템프라고 디렉토리 이름을 주게 되면 이 DAT가 이쪽으로 이제 진짜 옮겨지는 거죠. 무브가 돼갖고 그 다음에 ls 해보니까 이제는 ls 해보니까 여기에 DAT가 없죠. 대신에 이제 템프로 들어가서 ls 해보니까 여기 DAT가 여기가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리무브는 제가 아까 한번 직접 그 시연을 해드렸는데 이제 파일을 지우는 거라 그죠? 근데 이 옵션을 여러 개가 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이렇게 그 템프라는 지금 디렉토리 밑에 서버 디렉토리도 있고 그냥 파일도 있고 이러죠. 그때 이제 이거를 리무브 하는데 -R 옵션을 주게 되면은 리커시브하게 파일만 지우는 게 아니고 서버 디렉토리까지 다 지워버려요. 원래는 이제 디렉토리 지우는 건 rmdir인데 그래서 디렉토리 지울 때는 rmdir, 파일 지울 때는 rm 이렇게 하다 보면 이 서버 디렉토리 밑으로 이렇게 쭉 있을 때는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래서 이제 rm이라는 명령으로 여기 있는 서버 디렉토리까지 쫙 가지고 싶을 때는 -R 옵션을 주면은 그리고 이제 지울 때 무조건 지우라 이거죠. 그냥 물어보지 말고 그때는 이제 F입니다. 그래서 옵션 두 개를 한꺼번에 줄 때는 마이너스를 두 번 쓰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는 한 번 쓰고 이렇게 RF 이렇게 해주면은 쫙 다 지워집니다. 그러면 템프라는 서버 디렉토리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그 파일하고 서버 디렉토리가 통째로 다 지워지니까 그래놓고 ls 해보면은 이제 싹 다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을 이제 뭐 보거나 에디팅 하는 거 이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따로 지금 예제를 안 드러났기 때문에 한번 이제 해보면은 이제 VI라는 게 있어요. 좀 전에 사실은 제가 아까 A.C라는 파일 만들면서 VI라는 걸 이제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그럼 VI는 제가 따로 VI는 따로 저기 안 하고 실습을 안 해보고 그냥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VI라는 게 이제 그 비주얼 에디터의 약자인데 파일을 편집할 수 있는 거고 이 VI에 대한 설명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cat라는 거는 파일 내용을 그냥 단순히 스크린에 출력하는 게 cat고 이것도 아까 좀 보여드렸죠. 이제 모아나 레스는 모아는 스크린 단위로 이제 화면 단위로 한 화면 스페이스를 누르면 이제 다음으로 쭉쭉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레스는 모아랑 비슷한데 이게 그 VI 명령을 스크롤 명령을 사용해서 페이지 앞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모아는 그냥 한 번씩 스페이스 칠 때마다 한 페이지씩 보고 지나가 버리는데 레스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갔다가 아래로 내려갔다가 뭐 이런 걸 할 수가 있고 헤더는 파일 앞부분만 출력하는 거고 테일은 뒷부분만 출력하는 거고 이것도 이제 몇 줄을 출력할 건가 이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10줄을 출력합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LS를 갖고 예를 들면은 요거 있죠. exchange 1.c 이거를 갖다가 파일을 보고 싶은데 cat 해갖고 exchange c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쭉 확 지나가 버리죠. 이렇게 확 지나가 버립니다. 그냥. 지금은 윈도우 그래도 그나마 윈도우 환경이라 제가 마우스 스크롤로 왔다 갔다 하면은 전체적인 내용을 볼 수가 있지만 옛날에 윈도우 환경이 아니고 그냥 그 커맨드 라인 그냥 그 텍스트 유저 인터페이스일 때는 이렇게 마우스가 없었죠. 마우스 스크롤도 안 되니까 확 지나가 버리면 이제 다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모아해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딱 한 화면 딱 보여주고 멈춰요. 그러면 이제 스페이스바를 치면은 또 다음 화면, 스페이스바를 치면 다음 화면 쭉 가다가 끝나는 이제 이렇게 컴퓨터가 떨어지고 그 대신에 이 모아가 아니고 지금 이게
위 화살표를 하면 좀 전에 쳤던 명령이 나옵니다. 그죠? 그 상태에서 이제 왼쪽 화살표를 갖고 띄우고 이렇게 명령을 작성해도 됩니다. 레스를 하게 되면은 한 화면 보여주고 마치 VI 에디트에 들어간 것처럼 그래요. 그러면은 VI 에디트에 스크롤 업 다운 할 수 있는 명령어가 중에 이제 컨트롤 포워드 하게 되면 컨트롤 F 하게 되면 앞으로 가고 컨트롤 B를 하게 되면 백워드 뒤로 가고 컨트롤 업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가고 컨트롤 다운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런 스크롤 명령어들을 여기서 이용해서 파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레스가 모압보다 좀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빠져나오고 싶으면은 콜론 해갖고 Q를 누르면은 화면 이렇게 프롬프트로 이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헤드는 이렇게 헤드 해갖고 exchange 점 시작하면은 그 앞부분 10줄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 이제 부분 맨 끝에 10줄만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PPT에 어떤 내용이 있냐 하면은 제가 이제 이런 명령어들은 그렇게 많이 사용할 것 같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기 이제 파일 네임 대신에 실제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되죠. 이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find 이런 거는 좀 많이 사용할 수 있어요. 어떤 파일을 찾고 싶을 때, 이렇게 파일 찾기 할 때 이제 일종의 그런 건데 find 명령을 줘갖고 많이 쓰는 형태가 find 점 해갖고 마이너스 name 이렇게 하면은 파일 이름이 exchange1.c라는 파일이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아줘요. 이제 이렇게 하면은 명령을 치면은 뭐 현재 디렉토리 밑에 OS 밑에 테스트 밑에 exchange1.c가 있다 이런 건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곤란하네요. 예를 들면 change 디렉토리 해갖고 홈 디렉토리로 처리를 하고요. 홈 디렉토리로 이동했습니다. PWD가 보면 여기서 만약에 find 해갖고 exchange1.c가 어딘가 작년에 내가 어딘가 만들어놨는데 어느 디렉토리 밑에 만들어놨지 이제 이럴 때 이런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디렉토리부터 밑으로 이제 점이 현재 디렉토리라는 거죠. 현재 디렉토리부터 이제 밑으로 해갖고 사실은 여기 이제 뭐 이렇게 전체를 시스템 전체를 다 차고 싶으면 루트를 줄 수도 있는데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이제 제 홈 디렉토리 밑에 어딘가 그러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그 디렉토리의 제일 위에 루트 디렉토리를 이렇게 이제 지정해주고 마이너스 1.c가 어디 있더라 이거죠. 이제 이때는 다 쳐줘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탭으로 누르는 거는 요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이 그 이름의 파일이 있는 경우는 자동 완성해 주는데 지금은 홈 디렉토리 밑에는 exchange1.c라는 파일이 없죠. 그러니까 자동 완성이 안 됩니다. 이제 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여기에 있다 하는 나타나고 또 보니까 현재 디렉토리 밑에 점 캐시에 또 나오죠. 이거는 아마 제가 요걸 갖고 뭔가 계속 작업을 해갖고 지금 저절로 캐시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캐시 밑에도 있다 하는 걸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현재 디렉토리 밑에 점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그죠?
지금 이 피드 지금 홈 디렉터리죠. 여기서 ls 하면 이게 안 보여요. ls-a를 해줘야 이제 여기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윈도우 같으면 이제 히든 파일이죠. 히든 파일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요 파일이 이런 그 히든 파일에도 하나 숨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랩이라는 것도 좀 자주 사용하는데, 그랩은 어떤 파일 안에 어떤 문자열이 있는지 없는지 이제 그런 거를 찾을 때 그랩이라는 걸 씁니다. 예를 들면은 그 패스 같은 거, 명령어 패스 같은 거 잡아줄 때 현재 패스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지, 이제 그리고 어느 파일에 패스가 설정되어 있지 이런 거 알고 싶으면은 패스 해가지고 예를 들면 보통 패스 같은 거는 점 프로파일에 설정되니까 점 프로파일에 패스가 설정되어 있을 패스라는 문자열이 있을까? 이런 거 알고 싶으면 이렇게 그랩을 해보면은 이렇게 점 프로파일이라는데 패스가 이렇게 문자열이 여기 있네. 그러면 이제 이걸 수정하고 싶으면은 제가 이제 vi 해갖고 점 파일 들어가서 뭔가를 수정하면 되겠죠. 여기 보면 이제 패스라는 게 있으니까, 그죠? 이제 여기서 점으로 시작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싶으면 이제 여기다가 와일드 파일 네임에다가 이제 이렇게 와일드 캐릭터를 써주면은 점으로 시작되는 이름의 모든 파일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여기에 보면은 점 배시 히스토리에 가는데도 패스라는 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점 프로파일이라는 데도 패스라는 문자열이 나오고 두 군데 나오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PT로 또 넘어가죠. PPT 넘어가 보면은 제가 이제 하드링크, 심볼릭 링크, 심볼릭 링크는 이제 소프트 링크를 하기도 합니다. 그 링크에 대해서 좀 예제를 다뤄놨는데, 글쎄 이제 이거는 지금 당장은 알 필요가 없는데 그래도 언급이 되어 있으니까 링크라는 걸 먼저 설명을 하려면은 아까 참고 교재를 이용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참고 교재에 우리 이제 4장에 이제 파일 시스템에 관련된 건데, 여기에 보면 하드링크와 소프트링크라는 설명이 있어갖고 이걸 좀 참조하겠습니다. 이제 하드링크라는 거는 사실은 파일이 동일한 파일인데 이름만 달라요. 이런 경우에 두 개의 파일이 이제 하드링크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일종의 엘리아싱이라고 보면 돼요. 파일 이름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우리가 리눅스 파일 시스템 배울 때 그때 좀 그걸 배워야 좀 이해가 될 텐데, 리눅스에는 그 파일마다 이제 파일에 대한 데이터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노드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아이노드 번호가 있는데 파일이 똑같으면 아이노드 번호도 똑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런 걸 하드 링크라고 하고, 이제 소프트 링크 또는 이제 심볼릭 링크는 하나가 예를 들면 심볼릭 링크가 되어 있으면은 다른 파일의 저장 위치만 이 파일이 딱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파일을 통해서 심볼릭 링크를 통해서 이제 이 파일을 찾아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마치 그 우리 윈도우에 바로가기라는 거 있죠. 바로가기하고 똑같은 게 이제 이 심볼릭 링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눅스에서 이제 링크를 거는 거는 ln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재 디렉토리에 이런 것들이 있었다. 현재 디렉토리에 예를 들어 데이트라는 아까 빈 밑에 데이트라는 걸 여기로 이제 카피를 해놨었죠. 그래서 이 데이트를 다른 이름으로 또 파일을 하나 만들고 싶다. 이러면은 ln 데이트 해갖고 다른 이름 데이트 지금부터는 이제 데이트 마이너스 하드링크 이렇게 해놓고 이제 마이너스 ls 마이너스 l 해갖고 i 옵션을 주게 되면은 i 노드 번호가 보여요. 이제 제일 앞에 있는 게 i 노드인데 번호인데 사실은 i 노드가 뭔지는 잘 아직 안 배웠으니까 어쨌든 보면 i 노드 번호가 여기 이제 두 개가 똑같고 파일 사이즈도 똑같고 이러면 이제 i 노드 번호만 딱 보면 이거 두 개가 같은 파일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름만 다를 뿐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ln 할 때 마이너스 s 옵션을 주면은 그때 이제 심볼릭 링크가 돼갖고 이렇게 ln 마이너스 s 해놓고 뭐 데이트라는 파일에 대해서 심볼릭 링크를 걸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주면은 그래갖고 ls-li 해보면은 요 데이트 마이너스 심 링크는 i노드 번호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다른 파일입니다. 그런데 이 파일 안에 보면은 데이트라는 파일 이름으로 찾아갈 수 있게 이렇게 바로가기 그러니까 심볼릭 링크가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단지 여기는 요 정보만 갖고 있기 때문에 파일 사이즈도 되게 작죠. 네, 그래서 윈도우의 바로가기 기능에 해당되는 게 ln-s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죠. 리눅스 명령어를 치다가 현재 디렉토리에 있는 그 파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디렉토리가 아니고 이제 여기서 이렇게 절대 요렇게 USR 밑에 예를 들면 어떤 디렉토리 밑에 있는 파일이나 이제 또는 뭐 서버 디렉토리 같은 걸 명령어를 다 칠 필요 없이 일부분만 치고 탭을 누르게 되면은 자동 완성이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업다운 에러 위로 화살표를 누르게 되면은 아까 쳤던 명령어가 나오고 계속 누르면 그 이전 명령어가 나오고 다운을 하면 다시 또 밑으로 내려가고 히스토리라는 명령어는 지금까지 쳤던 명령어들을 쫙 보여줘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쳤던 명령어들을 히스토리라는 걸 통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쫙 히스토리 지금 그 쳤던 명령어들이 쭉 보이는 거죠. 이렇게 쭉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까 실행했던 명령어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으면 예를 들면 find 명령어를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러면은 느낌표를 치고 요 번호를 적어주면 돼요. 좀 전에 했던 게 다시 실행이 됩니다. 또는 이제 이렇게 느낌표를 치고 여기 F로 시작하는 명령어는 요거밖에 없죠. 그러면은 여기 이제 F 이렇게 해주면은 또 뭐 직접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은 바로 직접 명령어를 다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어떤 명령어를 막 실행하고 나면은 이제 화면에 스크린에 출력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갖다가 스크린에 출력되는 내용이 너무 길거나 이러면은 뭐 아까 저게 모아나 레스 형태로 이제 한 화면 단위로 이제 볼 수도 있지만 요거를 텍스트 파일로 저장해 갖고 파일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뭐 그걸 본다든가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특히 그 프로그램 이제 긴 프로그램 짜다 보면은
막 에러 메시지 같은 게 막 주르륵 나오고 이러면은 어디서 에러 나는지 분석하고 이러려면은 화면에서 이제 직접 보고 막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그리고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없으면 그걸 이제 저장해 놨다가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사람한테 이제 이렇게 물어보거나 문의하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려면 이제 파일 형태로 이제 저장해 놓고 나중에 보거나 물어보거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려면 이렇게 스탠다드 아웃이 이제 화면입니다. 표준 출력 장치가 우리 컴퓨터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 컴퓨터 모니터로 출력되는 거를 리디렉션 파일 형태로 이제 리디렉션 하려면은 이 오른쪽 부등호 표시를 써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ls 해갖고 usr 밑에 bin 해보면은 굉장히 뭐가 쭉 나올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갖다가 그 홈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라는 파일로 요거를 이제 파일로 저장해 놓고 나중에 홈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를 이제 읽어서 열어볼 수가 있죠. 한번 해볼까요? 이거 똑같이. 예를 들면은 이제 ls 밑에 예를 들면 usr 밑에 이걸 하면 일단 ls 해보면 이렇게 쫙 나오죠. usr 밑에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죠? 한 화면에 이제 못 집어넣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갖고 요게 이제 홈 디렉토리라고 했죠. 틸다가 이제 홈 디렉토리입니다. 그죠? 홈 디렉토리 밑에 바이너리 자 이렇게 해서 해놓으면 이제 ls 해보면은 바이너리즈라고 이제 저장된 걸 알 수 있죠. ls 해보면은 여기 바이너리라는 게 이제 텍스트 파일이라서 리드 라이트만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를 캣 해갖고 캣보다는 이제 예를 들면 s 해갖고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요거를 컨트롤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또는 vi 해갖고 바이너리 파일을 이제 앞뒤로 왔다 갔다 앞뒤로 왔다 갔다 볼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스탠다드 아웃만 리디렉션 하는 게 아니고, 자, 우리가 뭘 하다 보면 에러 메시지가 나오죠, 이렇게. 에러 메시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스탠다드 에러라고 합니다. 이제 리눅스에서 표준 입출력이라 그래요. 이제 이렇게 표준 입출력 장치로 이제 보면 스탠다드 인이 있고 표준 입력 장치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아웃이 있고 그 다음에 스탠다드 에러 이렇게 약자로는 딱 여기까지만 사용해 스탠다드 ERR 자 이렇게 갖고 이 표준 입력 장치를 이제 0번 이제 나중에 파일 디스크립터 배울 텐데 0번이라 그러고 이거는 1번이라 그러고 이제 이거는 2번이라 그러는데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스탠다드 인은 우리가 키보드 입력을 얘기하는 거죠. 이제 키보드 입력. 그리고 스탠다드 아웃은 출력 장치니까 우리 컴퓨터 모니터입니다. 컴퓨터 모니터. 표준 이제 출력 이게 기본적으로 그런 거죠. 물론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지정되어 있어요. 이제 그 에러 메시지도 모니터로 출력이 되죠. 그런데 어쨌든 일반적인 출력하고 에러 출력하고는 원래는 이 출력 장치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왜냐하면은
그 파일 디스크립터가 그러니까 이 디스크립터가 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냥 요거만 이렇게 쓰게 되면은 요거는 스탠다드 아웃만 이제 주게 되는 거예요. 그게 스탠다드 아웃만 이쪽으로 저장이 되고 만약에 에러 메시지가 있으면 에러 메시지는 그냥 화면에 보이겠죠. 근데 이제 요렇게 하면은 2하고 이렇게 하면 요 스탠다드 에러가 그 디바이스 번호가 2번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그 요때는 그 에러 메시지만 파일로 저장되고 그냥 스탠다드 아웃은 출력은 그냥 이제 화면에 출력이 되겠죠. 이제 그래 되고 여기다 앰퍼센드를 붙이면 이제 둘 다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웃과 스탠다드 에러가 둘 다 요 파일로 저장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에러 메시지가 화면에 보이는 거를 안 보이게 하려면은 이제 이 디바이스 루트 밑에 디바이스라는 게 그 디바이스를 의미하는 파일 또는 디렉토리인데 여기다 늘 이렇게 하면은 그냥 가상적인 디바이스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글로 출력을 하라 이래 돼 버리니까 실제로는 아무것도 출력이 안 되고 그냥 그 에러 메시지를 그러니까 스탠다드 아웃 그러니까 이 화면에 출력이 안 되게 하고 그냥 날려버릴 때 이제 쓰는 방법입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실습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워낙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 이제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아웃에 대한 리디렉션이고 요거는 이제 스탠다드 인풋을 리디렉션하게 하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부등호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돼요. 그리고 요거 이제 파이프 명령어인데 요게 좀 또 많이 사용이 됩니다. 요건 한번 실습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래 이제 캐시라는 게 아까 지난번에도 이제 캐시라는 게 원래 파일을 적어주게 돼 있죠. 좀 전에 바이너리처럼 이렇게 파일을 적어주게 돼 있는데 원래 캣하고 파일을 안 적어주면은 그냥 내가 화면에 치는 게 그냥 이렇게 마치 에코 하듯이 그죠? 화면에 치는 게 그냥 출력이 되는 겁니다. 컨트롤 D 하면 빠져나와요. 그런데 이제 이거를 화면에 입력하는 걸 내가 직접 입력하지 말고 그냥 파일로부터 스탠다드 인풋으로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할 때 예를 들면 뭐 .bashrc 하면은 파일에 있는 걸 내가 마치 입력하든지 받아들여 갖고 출력은 그냥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이제 출력은 스탠다드 아웃으로 보이는 거죠. 만약에 이거 출력을 또 다른 걸로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바꿔버리겠다 이러면은 요걸 읽어 갖고 출력은 열로 내버리니까 AAA에 저장되겠죠. 그리고 사실은 그러면 좀 전에 이거는 사실은 이제 효과는 없는 거나 같아요. 그냥 똑같죠. 되게 기네요. 이것도. 그냥 바로 그냥 왜냐하면 어차피 cat 해갖고 파일 이름을 주면은 이걸 출력하는 거죠. 굳이 이걸 뭐 이렇게 인풋 리렉션 해서 하나. 그래서 어쨌든 결과는 같습니다. 그러고 이제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 줄에 명령어를 여러 개를 쓰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du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du라는 명령어는 디스크 UCG의 약자로 du 해갖고 점 하면 현재 디렉터리 이하로 디스크 사용량이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그럼 현재 디렉터리 밑으로 각종 서버 디렉터리의 디스크 사용량이 쭉 나오죠. 쭉 나오고 최종적으로
이제 현재 디렉토리 밑에는 797메가를 797kb겠네요. 이 바이트 단위니까. 바이트인가 메가인가 제가 헷갈리네요. 바이트인지 킬로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내가 보니까 바이트 단위인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되죠. 그런데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가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어느 디렉토리가 많이 어느 서버 디렉토리가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지 이런 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지금 왼쪽에 있는 요 서버 디렉토리별로 그죠? 디스크 사용량이 나오죠. 요거를 이제 정렬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정렬을 하는 거는 sort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면 du라는 명령어를 요 출력을 그죠? 출력을 예를 들면 du 받아갖고 이걸 이렇게 받아갖고 그러면 LS에 보면 du 아웃풋이 생기겠죠 여기. 그러면 그걸 이제 소프트를 해주면 돼요. 소프트 하는데 마이너스 해갖고 이제 숫자 앞에 여기에 그냥 기본적으로는 문자열을 비교를 해버리니까 숫자 비교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숫자 비교를 하고 리버스 방향으로 그러니까 내림차 순으로 해갖고 이 du 아웃풋을 소팅을 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이제 또 이것도 좀 쫙 한번 샥 지나가 버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렇게 모아라는 걸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보니까 다운로드라는 디렉토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네. 그 다음에 로컬이라는 디렉토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네. 뭐 이런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파일에다가 뭐 적고 이러니까 되게 불편하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이 du 그래갖고 이제 du 하게 되면 화면에 쫙 나오죠. 이걸 파이프라는 어떤 이 리눅스 시스템에 파이프라는 임시 파일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그 파이프에서 읽어서 sort라는 명령어를 sort는 이제 원래 파일에서 읽어야 되는데 이제 파이프로 넘어오는 거를 읽게 돼요. 마이너스 nr 해주면은 좀 전에 했던 게 굳이 파일에 저장하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한꺼번에 이제 확 지나가니까 좀 전에 제가 이렇게 좀 전에 뭔가 제가 잠깐 여기에 파이프 표시 그죠? 여기에 키보드에 보면은 그 백슬래시하고 같이 되어 있는 시프트 백슬래시로 되어 있는 그 버티컬 바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사용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요 결과가 다시 요 모아의 또 인풋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버티컬 바는 그죠? 요게 이제 파이프인데 요게 파이프 연산자인데 앞에 있는 그 결과가 뒤에 있는 명령어의 인풋으로 그 앞에 있는 명령어의 아웃풋이 뒤에 있는 명령어의 인풋으로 연결되도록 해주는 파이프 역할을 하는 게 버티컬 바입니다. 그래서 버티컬 바인데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사용했던 게 자 그러면 이제 du 해갖고 디스크 UCG로 화면이 쫙 나오는 거를 그죠? 그 아웃풋을 파이프를 통해서 요 sort-nr 명령어의 인풋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소팅이 돼 갖고 쭉 이렇게 소팅이 돼 갖고 나오는데 디스크를 많이 사용하는 거는 이미 확 지나가 버렸다 그죠? 화면이 확 지나가 버려 갖고 지금 자세히 볼 수가 없어요 그죠? 막 스크롤로 올려도 한참 올려야 되고 이렇게 그죠? 그럼 이 결과를 다시 또 타입을 해갖고 모아나 레스 명령어가 뭐인 거죠? 파일을
이렇게 화면 단위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여기에 sort nr로 나온 결과 파일을 여기 모아라는 명령어에 인풋이 되도록 또 파이프로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가 이제 이렇게 두 개로 연결됐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아까처럼 내가 원하는 것처럼 딱 첫 번째 페이지니까 디스크를 제일 많이 사용하는 거. 그다음에 이제 스페이스를 넣으면 그다음 수가 있죠. 시향 빠져나오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파이프 명령어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아까 전에 잠시 이제 좀 설명했어요. 그죠? 아까 좀 설명했는데 뭐냐면은 우리가 ls-l 할 때 요 파일이나 또는 그 서버 디렉터리가 이렇게 이제 좀 자세하게 쫙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요 RWX에 대해서 첫 번째 RWX는 오너에 대해서, 두 번째 RWX는 그룹에 대해서, 마지막 RWX는 other 사용자에 대해서 요 파일을 접근할 수 있는 접근 권한을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걸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파일에 대해서 그러면은 read, write, execute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디렉토리에 대해서 그 파일에 대해서 read, write, execute는 직관적으로 뭐 파일을 read는 읽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파일 내용을 이제 볼 수 있는 거고, write는 지울 수 있는 권한은 그 파일에다 뭘 지우면 이제 그 파일을 내용을 수정하는 거겠죠. 또는 그 파일을 지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write 권한이 있으면 이제 이런 걸 할 수가 있다. execute는 그 실행 파일일 때만 가능하겠죠. 그 파일을 실행할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디렉토리에 대해서 읽는다는 건 디렉토리도 사실 리눅스에서는 하나의 파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디렉토리 파일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그 디렉토리 파일 안에는 그 디렉토리에 있는 우리가 ls 했을 때 보여주는 그거를 갖다가 그게 디렉토리 파일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결국 그 디렉토리에 있는 내용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디렉토리에 라이트 한다는 거는 그 디렉토리 파일을 뭐 수정하거나 또는 삭제하거나, 그러니까 그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이제 그 디렉토리에 파일을 넣거나 빼거나 또는 그 디렉토리 전체를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디렉토리를 엑시큐트 한다는 게 좀 이상하죠. 이게. 그런데 이제 리눅스에서는 디렉토리를 엑시큐트 한다는 것은 그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이제 디렉토리를 엑시큐트 하는 걸로 그렇게 권한을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change 디렉토리를 통해서 이제 그 디렉토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엑시큐트 하는데. 그래서 디렉토리 read, write, execute는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게 이제 좀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우리말로 좀 제가 그 인터넷 찾아보니까 우리말로 표로 정리해 놓은 게 있어서 여기다 보신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레귤러 파일에서 read, write, execute는 그냥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인데 디렉토리에다가 read, write, execute는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읽을 수 있으니까 사실은 ls 명령, 디렉토리 내용을 볼 수 있으니까 그 ls 명령어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write는 디렉토리의 파일 저장 또는 디렉토리 이름 변경, 삭제 이런 게 가능하고, execute는 디렉토리를 접근할 수 있다. 그건 뭐냐면 change 디렉토리로 그 디렉토리를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설명하기에는. 자, 이제 그 파일에다가
원래 파일을 하나 만들면 그 만든 사람이 그 파일의 오너겠죠. 그리고 그 만든 사람이 속한 그룹이 그 파일의 그룹인데 그거를 파일의 오너나 그룹을 바꿔줄 수도 있어요. 그때 이제 change own, change group 이런 걸 하는데 요거는 명령어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뭐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살펴보기 바랍니다. 직접. 왜냐하면 우리 그 리눅스 실습할 때는 그렇게 많이 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권한이 없다는 에러가 뜰 수도 있어요. 그때는 루트 권한으로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앞에 막 그 리눅스 설치하고 할 때 뭔가 루트 권한으로 뭔가 명령을 입력해야 될 때는 앞에 수도라고 명령 앞에 수도라고 다 붙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파일의 퍼미션을 갖다가 바꿀 때는 change mode라는 이런 명령어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고 좀 설명하려면 또 시간 많이 걸리고 복잡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관심 있는 학생은 이거 한번 살펴보고 아니면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우리 교재 있죠. 참고 교재에 보면은 이렇게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ls 명령 옵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레귤러 파일, 디렉토리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파일 종류가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조해 보면 될 것 같고 지금 카피 명령어, 무브 명령어 이런 거 다 설명했죠. 그 디렉토리 몇 개 아까 설명했고 그리고 이것도 얘기했죠, 그죠? 점은 현재 디렉토리를 나타내고 점점은 부모 디렉토리, 틸다는 홈 디렉토리 이런 거 얘기했고 그리고 파이프 뭐 이런 거, 그 리디렉션 뭐 이런 것도 다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했으니까 이 참고 교재를 가지고 한번 복습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find grep 이런 것도 제가 다 설명했죠. 그리고 change on, change group은 어디 나타나더라? 오늘 요 파일 시스템 쪽에 나타나는 건데 심벌링 링크 이런 거 다 했고 여기 있네요. 여기 파일의 정보와 권한을 위한 리눅스 명령어 해갖고 요거 ls-l 할 때 보이는 거 각 필드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설명했고 여기 보면 이제 change on, change group 그리고 change mode 여기에 좀 다 설명이 있어요. 설명이 있으니까 더 이상 더 이제 알고 싶으면 이런 참고 교재를 좀 참고 교재를 보면서 한 번씩 이렇게 다 명령어를 실습을 해봐야 제대로 이제 뭐 기억에 남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이제 체인지 모드 할 때 보면은 체인지 모드 할 때 이렇게 심볼 그죠? 뭐 X 그죠? 리드 라이트 엑시큐트 이렇게 그 심볼 형태로 표시할 수도 있는데 아니면 이렇게 이제 앱스루트 모드 해도 숫자를 직접 넣을 수도 있어요. 그 숫자를 넣을 때는 이게 3비트씩 나눠져 있으니까 8진수죠. 이 숫자가 이제 8진수를 의미합니다. 숫자로 직접 요 리드 라이트 엑시큐트에 대한 권한을 숫자로 줄 때는 이 숫자가 8진수다 하는 걸 참 이제 그걸 기억하고 하면은 오류가 그 에러가 적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잠시 쉬었다가 나머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